네, 우리나라가 계속 민주주의 뭐 된다고 하는 데는 모두들 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떤 인간 서로가 신분의 구분이 없고 계층 사달이라고 할까, 이제 신분 이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점점 퇴보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갸우뚱하면서도 또 그거를 또 그 계층 이동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활성화하자, 그 실력으로 이렇게 경쟁하자,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무슨 자본주의 비정한 그것처럼 좀 매도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로 그럼 경쟁이 없는 사회, 그러면 도로 이제 신분,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 어떤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 그게 더 정의롭다고는 대체로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법시험의 폐지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봐도 이제 아무리 애가 없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제 시험만 합격하면은 고위직에 되는 이런 것으로서 그야말로 계층사다리 거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걸 또 없앴죠. 이미 노무현 정권 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들 반론을 하고 이유는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이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사법시험만 종속되면 우리 사회는 정당한 사회냐, 모든 계층 사다리가 다 존재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아주 오래전, 이제 70, 80년대부터 다른 분야들은 하나하나 다 이제 계층 사다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게 뭐 어찌 보면 이제 이 법률리 쪽 면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더 늦어졌고, 오히려 그러니까 의학, 공학 이런 분야는 전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일찍부터 영어화가 됐습니다. 영어화가 됐다는 건 모든 교재나 무슨 가르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말이 아니고 이제 영어로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 물론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열심히 공부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모국어로 항상 쓰는 영어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배우는 영어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어를 단지 뭐 단순 회화 이렇게 하는 걸로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여러 사람 그 학문적으로 응용하고 그러려면 영어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을 어떤 개념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자식이 스스로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을 몇 년 갔다 오는 사람만 못한 거죠. 아무리 이제 그래도 미국을 몇 년 갔다 오는다는 거, 물론 국비유학으로 아주 우수해서 갔다 오는 극소수도 있지만은, 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여건이 되어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의학공학 분야, 물론 이제 의학공학 분야는 이제 일제시대와 같은 식민지라든지 시대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국가 이제 어떤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거는 이제 국가 안보의 주체가 뭔가가 중요한 건데, 가령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치명적인 걸 하면 안 된다. 의학공학 같은 거, 뭐 핵무기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거, 그런 의도로 해서 일제시대 때도 이제 이런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람 위주로 이제 했었고, 해방 후 이제 미국의 체제로 돌아가니까 이런 분야가 이제 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법 시험 분야, 이 분야는 비슷한 공무원 사회도 좀 그렇겠지만은 늦게까지 그냥 그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보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로 가닥 뒤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영어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되어 왔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분야는 저희 세대까지도 우리말로 거의 공부를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나라도 이제 법관 전공 환자가 이제 지도층이 많이 이 정치에 포진하는 건 뭐 보편적인데, 그렇더라도 다른 분야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공학 분야 뭐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예. 이거는 뭐 꼭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영어로만 전공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대학 교양과정은 영어가 아닌데 그거를 뭐 병행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양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말로 전공과 소양을 같이 한데, 교양을 같이 한데 몰라도 이제 이런 완전히, 그러니까 이 병행해서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영어로 무슨 과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학, 공학 분야, 뭐 다 기타 다른 분야들의 어떤 지도자는 상당히 드물게 배출되고,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보다 이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이제 모든 이제 그 지도층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상황. 이건 물론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분야의 독점이라든지 부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배타성, 그런 것도 물론 큰 영향이 있지만은, 실력 자체가 우리말로 이제 공부를 한 사람하고 영어로 공부를 한 사람하고 국내에서의 어떤 그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모든 교양, 그리고 폭넓은 소양, 이런 거 자체가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지도자들이 전부 이제 국가를 장악할 수 있게 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미국화의 행이 진행되죠.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의 그 보수 정부가 확실하게 친미 어떤 그냥 그런 보수 정부가 되지 않고, 박정희 후반기 이후로 반미 민족자주 이런 성격을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미국화를 시켜야 되는데, 김대중 정권 때 상당히 미국화, 세계화, 이제 국제화를 시키면서, 물론 김영삼 때부터 사실 했는데,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다가 말을 많이 듣지는 않았겠죠.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클린턴이 휴전선에서 북한한테 너희들 종말된다 하니까 그냥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이라는 자칭 보수인 의미로 봐서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보수 정부 미국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새로 바꾼 게 노무현 정부고, 아마 이제 노무현 정부 시범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반미 시위 이런 것도 아마 시범 케이스 예방주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노무현은 반미는커녕 한미 FTA, 그거는 물론 칭찬받는 일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고유의 평이라는 숫자 단위를 못 쓰게 하고, 제곱미터인지 이런 뭐 이상한 말로 자꾸 쓰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국계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없애고, 그렇게 하고 이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도 우리 지도층을 이제 완전히 로스쿨로 바꿨다 이거죠. 미국식 로스쿨. 미국에서 이게 이전까지 사법시험이 이제 일본이나 이제 독일식, 법률은 이제 독일식이라고도 많이들 그러죠. 이런 거는 미국의 의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대학교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출을 하니까 당연히 대학교제는 또 영어를 또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군부를 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뭐 외국에서 영어 연습을 잘했다는 둥, 한동훈 장관에 대한 칭찬이 뭐 영어가 유창하다는 둥, 그래 하여튼 영어 잘하는 걸로 하여튼
뭐 국가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을 세우고 그러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완전히 미국화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자리 잡음으로써 완전히 이 나라의 모든 제도를 이제 미국화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법시험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그냥 우리 국내 문제로만 생각을 하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내 문제로만 자꾸 이것을 뭐 그냥 뭐 국내 기득권층이 어쩌고저쩌고, 기득권층이 뭐 아무리 기득권층이라도 기득권층의 주류가 사법시험 출신인데 그 인지상정으로 자기네들이 배출된 자기들의 그 요람 그걸 왜 없애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그거 없애냐? 그건 이제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이 큰 그림에 따라서 제가 어디서도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모든 부조리들 있고 모든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민족 말살 정책, 미국에 의한, 그러니까 2차 대전 패전에 의한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민족을 없애고 완전히 이제 세계화, 국제화해서 이제 홍콩과 같은 이제 홍콩은 이제 중국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서양 사람한테 용도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국이 되기 위한,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내 문제에서도 그렇죠. 국내 어느 나라든 이제 그 나라에 주된 세력이 있고 소수 세력이 있는데 이 소수 세력을 지원합니다. 미국은 항상. 그래가지고 그 분쟁을 일으키는데 소수 세력을, 그러면 이 소수가 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순전한 실력이라든지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런 걸로 공정한 엘리트 선발 이걸로는 뭐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들이 자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시험 그런 것도 멀쩡히 공정한 입시제도 있었는데 자꾸만 무슨 수시 제도니 뭐니 하고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없어지고 자꾸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복잡해진 그 사건에서 뭐 어떻게 그거 가지고 또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럼 조용히 있든지. 그럼 이 제도를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려면 그거가 뭐 한 사람 아들 하나 뭐 딸인지 그걸 하나 그냥 걸려들었다고 온통 정치적으로 온통 큰 문제시키고, 그럼 그 제도는 왜 그 제도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어떤 해방이 아니라 사실 패전이죠. 이 대일본 제국으로서 패전에 따른 우리 민족의 씌운 굴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말을 듣고 어떤 그 서방의 그것을 1차적으로 편의에 따라 1차적으로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하는 그런 거에 따른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의 어떤 다수 주류 세력이 마음 놓고 뜻대로 자기대로의 세력을 펼칠 수가 없고, 어떤 이제 비주류 세력이 그 나라를 잡게. 그건 이제 시리아 내전 뭐 그런 거 다 미국 이라크 그런 거 다 그렇죠. 이제 그 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주류 세력이 있고 주류 세력이 지지하는 정권이 계속 유지돼서 오랫동안 독재 정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독재 이제 장기 집권이.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미국은 자꾸 교대를 해야 된다. 그래 교대를 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그보다 약한 비주류 세력을 자꾸 이제 증가시켜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당제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그래야 국가들의 단합이 적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근데 미국도 그 업보를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뭐 흑인들 세력 세우게 크게 해주고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그냥 다른 나라인 것처럼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이제 결국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남은 나라 얘기고 우리는 진짜 이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불합리한 그런 식으로 자꾸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우리 국내 문제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기득권층이 고집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여튼 외세의 이런 영향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올바로 어떻게 하면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